교과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뭐 교과 전형도 있었고, 여기 앞에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또는 교과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교과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라는 단어나 뭐 교과 성적이라는 단어나 교과 정성평가라는 단어나 이럴 때 교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라는 단어는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비교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히 궁금했다. 여기저기 이제 제가 입시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비교과 하는데 비교과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은 비교과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비교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비교과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여기다가 안일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과가 아닌 모든 걸 비교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가 있다고 했을 때 교과가 아닌 모든 거를 비교과라고 부르기 때문에 비교과가 아닌 걸 모두 또 교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국어 교과, 수학 교과 이런 식으로 뭐 생활 교양 교과 이런 식으로 교과 분류 내에 있는 활동과 그 외의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 교과와 비교과예요. 너무 어렵죠, 이 말이. 쓰면서 이거를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도 교육과정 안에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 안에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떤 교과 분류 안에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분류 안에 있는 활동, 그 다음에 그것 밖에 있는 활동, 동아리 활동도 다 교과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과라고 부르고, 그것 이외에 교과 분류가 되어 있는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 교과 분류가 되어 있는 활동과 그의 활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제가 아니죠. 좀 쉽게 설명을 저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쉽게 접근을 하자면 교과는 학생부에 있는 항목 중에서 6번 항목에 보면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6번 항목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보는 것을 대학에서는 교과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부터 좀 두드러지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도 그게 확대되거든요. 내년에 확대되는 게 뭐냐면 교과 정성평가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교과 정량평가라는 건 등급을 가지고 또는 성취도를 가지고 점수를 만드는 건데 교과 정성평가라는 거는 서술되어 있는 것들,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거에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는 거를 정성평가라고 해요. 자, 정성평가를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정성평가는 서술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라 그랬고 정량평가는 숫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교과 등급이나 성취도 수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는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서술들을 가지고 그 서술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걸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저 위에 있는 말 교과 정성평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 정성평가는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중에 서술, 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 서술 부분을 정성평가하는 그런 대학들의 숫자가 점점 더 2025학년도에 늘면서 2016학년도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정보가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자꾸 되뇌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부탁을 드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실천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머릿속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렵거나 또 아주 빠른 것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는 숫자의 점수를 매기는 거고 정성평가는 서술의 점수를 매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라는 것 자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기본적으로 정량평가일까요? 정성평가일까요?
채팅 안 하셔도 돼요. 대답을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일까요? 정량평가일까요? 자, 대답하셨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에 가깝죠. 왜냐하면 서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정성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과 정성평가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가지고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타난 내용을 정성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교과라는 개념은 학생부 항목 중에서 6번 항목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과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비교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비교과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동국대의 그 전형계획안을 보면은, 근데 이제 동국대의 전형계획안을 보면은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교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 교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를 표현하는 데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반영교과와 반영과목 이런 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밑에 보니까 이수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반영교과와 반영과목이 요건 한번 채팅을 해봐 주시겠어요? 반영교과와 반영과목이 다른 건가? 라는 거를 오늘 지금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3 한번 해봐. 우리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되면 5 하는 거죠. 5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5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반영교과랑 반영과목이랑 이게 다른 건가? 반영교과랑 반영과목이랑 다른 건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은 5라고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반영교과랑 반영과목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수단이라는 저 개념은 어떤 건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학생부, 그러니까 교과와 과목, 그 다음에 이수단위와 학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점이란 단어도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학생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학생부가 요런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교과라고 되어 있고 과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교과 안에 무학 과목이 있는 거고, 수학 교과 안에 수학 2 과목이 있는 거고, 과학 교과 안에 생명과학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와 과목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앞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이거는 뭔 거예요? 그렇죠. 교과인 거예요. 댁에서 대답하고 계시죠? 이거는 교과인 겁니다. 교과. 그 교과 중에 동국대는 이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그리고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라는 교과 안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10과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국어, 수학, 국어 교과를 한 4개 정도, 수학도 한 4개 정도, 그럼 8개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사회교과를 한 4개 정도 들었다. 그러면 벌써 12개지 않습니까? 한국사까지 하면은, 14개가 되는데, 보통 이제 국어교과가 1학기, 2학기 나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4개 교과, 4개 과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개 과목으로 대학에서는 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학기를 따로따로 과목을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1학기 때 한번 듣고 1학기 때도 듣고 2학기 때도 들었다. 그러면 이 문학이 2개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몇 개의 과목들 중에서 15개, 15개, 20개의 과목 중에서 실제로 석차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10개를 잘라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 성적이 좋다고 해도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과학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과학 교과 내 과목의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 교과라는 게 정해지고 그 반영 교과 안에서 과목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교과와 과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과가 있고 그 교과 안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반영 교과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반영 과목 수는 몇 개가 되는 건지, 뭐 대학에 따라서는 그 교과 안에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뭐 그 교과 안에 각 상위 4과목 또는 각 상위 3과목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단위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근에는 단위수 대신에 학점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수라고 저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단위수 학점수는 같은 개념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두 개는 같은 개념이라고 인식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좀 되셨으면 오늘 아까 앞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냥 제가 놓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채팅을 하시는 닉네임 중에는 제가 처음 보는 닉네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면 이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에서는 이해했으면 이벤이라고 하는 거고,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으면 5라는 숫자 5라는 거 또는 한글로 5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채팅을 하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자 들으실 때라도 이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보기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채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벤 혼자서 이벤 이렇게 자꾸 하시면 조금 더 요 라이브에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 자꾸 듣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아이한테 뭔가 어떤 게 더 필요한 정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셨으면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괄호 안에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두 개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원점수 슬래시 과목평균 다음에 표준편차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원점수 슬래시 과목평균만 들어있잖아요. 진로선택 과목에는 이 표준편차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1호 개정교육과정, 지금 2학년, 1학년들 그리고 3학년들의 학생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편차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표준편차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16.3, 18.5, 15.8. 여기는 요게 적으면, 그러니까 요 수치가 실제로 이제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16.3, 18.5, 15.8은 아주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보통도 아니에요. 예, 보통보다 좀 적거든요. 보통의 일반고가 이제 20이 저게 20이 넘어요. 20이 넘는데 이게 조금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치열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좁을수록 표준편차가 좁을수록, 수치가 적을수록 치열함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게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치열함의 정도가 약하다, 덜 치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3 있어요? 중3? 중3 있다. 손. 손은 못 들지. 한글로 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3 있으시면 중3은 뭘로 할까요? 엄지로 하셔도 되고. 네. 다잘걸까요 님도 중3, 조성건 님도 중3이시군요. 숨겨진 추론 님도 중3. 요게 없어져요. 내년부터는 삭제됩니다. 모든 거에, 내년부터는 모든 거에 삭제가 됩니다. 이제 이게 영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게 표준편차가 다 사라질지 어떨지는 내년에 기재요령이 나와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보면
확실히 저게 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여기 있는 진로 선택 과목처럼 진로 선택 과목처럼 전부 다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위 아래가 여기 표준 편차 말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우리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 위아래가, 여기 있는 위아래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이렇게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다르죠? 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펜이 올라가 있는 이 부분에 석차 등급이랑, 그렇죠. 석차 등급이랑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달라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그러니까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없죠. 석차 등급이 없고, 여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그 옆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최근에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를 주로 쓰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성취도를 주로 쓰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별 비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1호 개정에 적용을 받는 2학년과 1학년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정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중3 아래쪽 중3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오늘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설명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되,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용어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용어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일단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